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120세 장수 시대는 호르몬 관리가 중요하고요. 호르몬 관리를 위해서는 신장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현대인들의 신장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투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신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호박즙 드셔보셨어요? 저는 출산 후에 외할머니가 해주셔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호박즙을 드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부종에 좋다더라,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혈액순환에 좋다더라, 신장에 좋다더라, 전립선에 좋다더라, 변비에 좋다더라, 피부에 좋다더라. 오늘은 호박즙과 신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호박즙이 대체 어디에 좋은지, 부작용은 없는지, 누가 먹으면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호박의 성분을 볼까요? 여기서 대표적인 주요 성분 3가지만 볼게요. 첫째로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방해하여 혈당을 안정화해주고요.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인슐린이 안정화돼요. 인슐린이 안정화된다는 건 뭐냐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 많아질수록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까지도 연결이 되니까요. 이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인슐린이 안정화되어서 훨씬 질병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로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당근에 많이 들어있죠. 당근이나 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이렇게 노랑노랑 주황주황하답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암, 항산화, 항노화작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항암, 항산화, 항노화를 한마디로 항염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즉,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혈관염증이잖아요.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뇌경색이고 심장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심근경색이니까 어쨌든 평소에 천연 항산화제가 많이 든 야채를 음식으로 잘 섭취해주면 혈관 내피의 손상을 막아주니까 여러분들 우리 야채 많이 먹자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호박은 누구나 아무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호박의 주요 성분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세포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칼륨의 95%는 세포 안에 존재하거든요. 세포 안에서 물을 잡아주고요. 자, 그럼 세포 안이 있으면 세포 밖도 있겠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있어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물을 잡아줘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물만 먹는다고 세포가 물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이런 미네랄이 있어야 물을 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세포 안에 칼륨이 부족하잖아요? 세포 안에 있어야 할 칼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서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리고 세포 밖에는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게 바로 부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만 먹고 야채를 안 먹으면 부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 칼륨이라는 것이 너무 많아도 탈이 나고요, 너무 적어도 탈이 나요. 그래서 이 칼륨을 조절하느라고 신장에서 굉장히 열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칼륨이 너무 적으면 저칼륨 혈증이 되고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고칼륨 혈증이 돼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칼륨이 많이 들어와도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신장이 약한 사람은 칼륨을 배설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 고칼륨 혈증 굉장히 무서워요. 심부전, 심장이 막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죠. 그러다가 심정지. 심정지는 사망이잖아요. 고칼륨 혈증은 매우 위험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물론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약하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50이 넘으면
무조건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흰머리만 나겠어요? 얼굴만 늙겠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장기가 늙잖아요. 간도 늙고 위도 늙고 그래서 소화도 약해지고 해독도 잘 안 되잖아요. 술 드시던 분들도 나이 50 넘으면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신장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50 이후는 다 신장 기능이 약한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고혈압약 드시는 분, 이 고혈압약의 기전이요 칼륨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차차로 말씀드릴 텐데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이 칼륨이 많이 들은 호박즙을 남용하시게 되면 고칼륨 혈증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뇨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장이 약하셔서 이뇨제로 심장의 압력을 줄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이뇨제에도 칼륨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고혈압약, 이뇨제 이런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통제 많이 드셔서 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진통제도 칼륨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호박즙의 남용은 위험합니다. 물론 호박을 음식으로 드시는 것은 괜찮겠죠. 호박즙의 남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호박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남용이 문제가 되겠죠.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 있잖아요. 국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애는 많이 낳았는지. 아이고 그 시절에 안 태어나기를 잘했지 뭐예요.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무튼 어르신들 엄청 고생했는데요. 아무튼 그때 호박죽이라도 쑤어 먹으면 기력이 없어 죽어가던 산모가 살아났겠죠. 혈액이 돌면서 오줌도 나오고요. 그러나 지금은 쓰리고 시대잖아요. 그리고 비만이 병인 시대고. 그러니 부종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을 때 드시다가는 오히려 질병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질병 있으신 분들은 호박즙 드실 때도 잘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짜잔 나타난 거고요. 모든 물질은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요. 그러니 우리 어떤 도구를 선택하기 전에 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먼저 귀 기울여 보는 게 어떨까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0세 장수 시대는 신장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